자, 오후 강의하겠습니다. 하명 허가 면제를 복습을 하면서 이어갑시다. 얼마나 점심시간에 정리했나 봅시다. 하명은 몇 명의 자식이 있다고? 4명. 해봐. 부작위, 자기, 수행, 급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를 해제해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허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해제해주면은 면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명과 허가와 면제의 개념을 물어요. 혹여나 구체적으로 물으면 요것들의 사례들을 물을 수 있어요. 개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허가에 부감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볼 수는 없고. 부관의 종류가 나와요. 심판은 181페이지. 부관의 종류. 구판은 192페이지. 자, 부관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자, 요거예요. 허가를 해주면서 주된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주된 의사 표시가 있고 주의 종된 의사 표시가 있어요. 예, 요거를 부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관에는 종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출제된 것을 보면은 채용, 경관부, 승진 통틀어서 이 그 출제되는 걸 보면은 여기에는 개념하고 부관의 종류냐 아니냐 요거 말고는 묻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관의 종류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거의 출제 빈도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히 할게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부관의 종류와 부관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한이 있는데 기한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부관의 종류가 아닌 게 기간이 있지. 기간은 부관의 종류가 아니에요. 거기 이제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가 있나요? 기일. 요것도 부관의 종류가 아니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한만 부관의 종류예요. 예. 그런 거는 부관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담이 있어요. 부담은 부관의 종류인데 또 부관의 종류 아닌 곳에서 봐봐봐. 부관의 종류 아닌 곳에서 뭐 있어요? 부관의 종류가 아닌 것? 부담금, 공용부담. 요거는 부관의 종류가 아니에요. 부관의 종류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려 놓고 이제 박스 문제로 해가지고 다음 중 부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종류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이제 앞에 다 그 부분은 했죠? 부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철회권의 유보가 있어요. 철회권의 유보. 이 철회권의 유보는 뭐와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따가 해제 조건과 비교를 할 겁니다. 해제 조건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권의 유보. 부담권의 유보.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 부담권의 유보, 부담금, 공용부담.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부담이 있냐면은 수정 부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목만 넣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게 답답하죠. 예를 들어볼게. 예를. 요즘에 예를 뭐를 들을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래. 데모. 촛불 집회? 집회죠, 집회. 촛불 들면 촛불 집회죠. 불법 집회 하지 마세요.
무슨 하명? 불법 집행하지 마세요. 무슨 하명? 옳지, 부작위 하명이죠. 절차를 밟으면은 집행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해지해 준 거지. 그러면 집행은 허가가 된 거죠. 아, 그러네. 그러면 집회를 하되 화염병 던지면 안 돼요. 요게 주된 의사표시고 요게 종된 의사표시다. 요런 것들이야 전부 다. 예. 별거 아니야 이거. 아까 우리가 저 하명을 생각하시면 돼. 뭘 다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거 보세요. 이 중에서 자 집회는 적법 집회를 해. 근데 집회를 하는데 한강대교를 집회해서 이제 행진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강대교를 행진하겠다라고 이제 두 군데 이상 경찰서에 속하니까 서울지방청에다가 이제 집회 나중에 이제 정보경찰에서 집시법 배우니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제 하는데 한강대교를 건너겠다고 이제 이렇게 딱 접수를 했어. 그러니까 서울지방청에서 안 돼! 집회는 하되 한강대교 건너지 말고 마포대교를 건너. 한강대교 건너지 말고 마포대교를 건너. 그러면은 수정을 했어요? 그냥 했어요? 수정했어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정부담이에요. 예를 들면 이해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택시 영업하는데 택시 매일같이 영업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럼 이틀 일은 법률 효과를 줬어. 근데 하루 쉬어라.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라. 승용차가 너무 많아서 3일 운행하고 하루 쉬어라. 그럼 몇 부제라고 그래 그걸? 3부제라고 그랬죠. 3일 운행하고 하루는 쉬어줘라. 이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 그러면 승용차 운행해라. 운행해라. 운행하는데 3일에 한 번 쉬어라. 주된 의사표시, 종된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런다고? 부관이라고. 완전히 이해 안 가면 이게 부관이라니까. 아빠! 나 공부하면서 나 이성 친구 사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돼 새끼야 그러면 끝나지. 못하지. 그런데 아빠가 그래 이성 교제 해줬지. 예, 이성 교제하면 안 돼. 무슨 하명이야? 부작위 하명 내렸지. 그런데 아빠가 이성 교제해도 돼. 해제해줬지. 그럼 허락받은 거지. 그럼 허가라고 합시다. 지금 법률적인 걸 예를 들으니까 이해를 안 되니까 제일 관심 분야를 내가 예를 들어주잖아요. 그럼 아빠가 어느 순간에 그래 이성 교제해도 돼. 해제해줬지. 단 주말에만 만나. 이성 교제해. 주된 의사 표시. 이성 교제해도 돼. 단 어디에 만나? 주말에만 만나. 종된 의사 표시지.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 부관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된 의사 표시, 종된 의사 표시. 이 부관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거 셀 수 없습니까? 7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당황스러워요? 예,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알아들었어요? 예, 7가지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부관에 속하지 않는 것 중에 법정 부관 뭐 큰 문제 없고 그런데 법률에까지 전부 배제만. 해제권의 유보도 조심해야 되고. 철회권의 유보하고 해제권의 유보하고 막 그게 그것 같지 않아.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관의 종류는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부관에는 이 중에서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보세요. 조건하고 기한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빠가 야 임마
너 집에 돈 없으니까 경찰 공부하지 마.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요건들이라 그러면 사실적인 걸 들어줄게.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빠가 야 집에 돈 없으니까 공부하지 마. 무슨 하명 내렸어? 공부하지 마. 부작위 하명 내렸죠. 그런데 아빠가 그래 공부해라. 허가했지. 단 네가 벌어서 해라. 공부하는 건 주된 의사표시에 종된 의사표시는 뭘 넣어줬어? 네가 벌어서 해라. 요걸 뭐라고 그래? 부관. 부관이라고 그래. 부관. 그럼 부관 중에 이제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는 뭐냐면은 조건하고 우리가 조건이라고 표현하죠. 조건. 나는 조건 할게요. 경음화로 쓸게요. 응? 조건.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 조건은 장래 발생이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한 거야. 근데 기한이니까 이거 기한이잖아. 한. 딱 한계가 있잖아. 기한. 그러니까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 문제에서 불확실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조건으로 가고 확실이란 말이 나오면 기한으로 가야 되네. 거기 봐봐. 용어에서. 조건.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어려우니까 조건 봐봐. 장래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뭐라고 그랬어? 도래가 확실한. 동글뱅이 맞죠? 그것만. 그 단어만 찾으시면 돼. 그 단어만 찾으면 된다고. 그 단어만. 자, 그것만 조심하시고 이 조건은 알아둬야 돼. 딱 별표 쳐놓고. 뭐 수능 시험에도 국어에도 나오잖아. 이거 수능 국어에도 나와. 조건.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 조건을 물으면은 무조건 시험지에다 요걸 그려. 요걸 그리시라고. 시험지에 요걸 그려가지고 무조건 요걸 그려봐. O, X, X, O. 딱 요렇게 그려. 그러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요 영역을 만드세요. 여기 영역. XO의 영역. 여기는 효력 영역입니다. 효력 영역. 그렇지 않으면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효과가 발생하는지 효력이 소멸하는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이런 경우를 무슨 조건이라 그러냐면은 해제했잖아. 효력이 있다가 해제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X 소멸이 X는 소멸을 얘기하는 거고 O는 효력 발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려만 놓으세요. 그럼 효력이 소멸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니까 효력이 딱 뭐 됐다고 그래? 정지됐다고 그러잖아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 공부를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래 공부해라. 근데 너는 1년 안에 합격 못하면 공부하지 마. 아빠는 무슨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걸었어요? 조건 중에 무슨 조건 걸었어? 해제 조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가 다 해제 조건을 걸어요. 야 1년만 공부해. 2년만 해. 다음 시험까지 공부해. 이게 다 해제 조건이죠. 그 반대가 정지 조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있잖아요. 효력이 소멸한다. 무슨 조건? 자, 효력이 소멸한다. 무슨 조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잘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볼까? 해제 조건과 정지 조건 봐보세요. 해제 조건을 먼저 했으니까 거기
경찰화가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만은 뭐예요? O예요, X예요? O입니까, X입니까? O죠.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이제 어디에 머리를 그려야 돼? 조건이 성취되면 요거죠. 요거지. 조건이 성취되면 요거. 그러니까 좀 리액션 좀 해줘봐. 에? 조건이 성취되면 뭐라고 그랬어 지금? 효력이 뭐 한다고 그랬나요? 소멸이지. 그게 뭐야? 이게 O야 X야? X잖아. 그러면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해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이 글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요거를 입체적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아니세요? 예, 해봐 또. 정지 조건을 봐보세요.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겠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X로 갔다가 X였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발생. X가 O로 가면 무슨 조건이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이제 아시겠죠? 예, 요거 이제 개념 정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개념 물어보면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을 바꿔치기 하겠죠. 그래서 오답을 내는 경우 외에는 없겠죠. 네, 그 정도. 나머지들은 뭐 굳이 크게 볼 필요 없고 대신 철회권의 유보 한번 봐보세요.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 유보는 봐보세요.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뭐가 가장 비슷한가 한번 봐봅시다. 허가의 효력을 효력이란 말 나오는데 효력 효력 뭐라고 그랬어?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봐. 효력이 소멸된 영역이 어디 영역이야? 무슨 조건의 영역이에요? 해제 조건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철회권의 유보하고 해제 조건은 거의 뭐는 비슷해요? O에서 X로 가는 것은 비슷해. 발생해서 소멸로 가는 것은 비슷한데 이 소멸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 소멸에 자동 소멸이 되느냐,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이 되느냐, 요 차이죠. 의사표시 없으면 소멸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의사표시가 있든 없든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볼게. 거기 책에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공기업의 특허를 하면서 특허 명령서에 따른 내용을 위반하면 특허를 취소. 여기까지. 취소는 O예요, X예요? X지. 여기 주된 의사표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핵심이 공기업에 특허 내주는 거잖아요. 특허를 내줬으니까 특허 명령서가 뭐가 나오고 그러겠죠. 그럼 공기업이 특허를 하면서는 특허 해줬으니까 O예요, X예요? O죠. O에서 뭘로 갔어요? 지금 소멸이니까 X로 갔죠. 그런데 O에서 X로 가면은 해제 조건이나 철회권의 유보나 같다고 그랬죠. 잘 봐봐. 이제 처음 들으면은 헷갈릴 수 있지만 자꾸 반복하면 쉬워. O에서 X로 간 건 똑같죠. 어디에서 이게 해제 조건인지, 어디에서 이게 해제 조건인지 철회권의 유보인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 소멸 다음에 밑줄 그어봐. 소멸 다음에 밑줄 그어봐. 밑줄 그어봐.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동으로 소멸됐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말 잘하면 너 소멸되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요건 해제 조건이고 요게 저기서 말하는 철회권의 유보예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때 의사표시가 뭐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잖아. 근데 이거는 자동방이잖아. 잡방이잖아. 뭐 한다. 뭐 하면 뭐 한다. 이거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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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됐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A면 B다. A면 B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A면 B다는 이거 뭐야? 해지 조건. A면 B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유보를 해놓은 거잖아. 유보라는 것은 미루어 놓은 거잖아. X를 할지 말지 미루어 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회권의 유보라고 표현을 쓰죠. 이해됐습니까? 한국말이야, 한국말. 영어도 하잖아, 우리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 많이 외웠다고 그래서 영어를 다 한다 그러면 착각이야, 안 착각이야? 착각이에요, 착각. 한국말 다 한다고 그래서 실용글씨 공부 여러분 점수 다 나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오, 영어 단어 씨발 더럽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나와요? 영어도 주제 찾는 거, 논점 찾는 거 이런 것은 해석이 돼도 못 찾을 수도 있잖아. 그게 국어 실력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뭐가 바탕이 많이 된 사람이야. 독서량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독서량. 이해력이 풍부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입증해 볼까? 영어 번역해 놨는데 번역해 놓은 걸 독해해 놓은 걸 읽어도 밑에 답을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 예, 그다음. 자, 그러니까 저 뭡니까? 좌절하지 말고 그 단계까지 끝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못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안 해서 못한 거지.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면 되는데 공부할 시간에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시간에 차라리 한자 더 보는 게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죠. 좌절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도 처음에 못했어요. 몰랐어요. 반복하다 보니까 되는 거지. 다 똑같아 사람. 맞죠? 자,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행정지도를 잠깐만 훑어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권력을 썼습니까? 비권력을 쓴 겁니까? 지도를 하는데 지도, 도와주는 거잖아. 도와주는 걸 권력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무슨 권력 썼어? 비권력. 행정을 지도해 주잖아요. 지도 도와주잖아요. 행정은 뭘 도와주는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예?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잖아요. 비록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지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거 관계 잘 알아두세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국가 배상이 인정될까? 이렇게 좀 약간 논리 상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물어봐요. 자, 비권력적이라는 거, 행정지도는 그러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거, 그러나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 요 딱 관계를 보시기 바라고.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있네. 과잉금지 원칙은 비례 원칙이라고 그랬죠? 잘 보시기 바라고. 불이익한 조치해서도 안 되고. 자,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7절 제목이 뭘로 나오나요? 7절 제목이 뭘로 나와? 강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부가는 최소화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 정도면은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낼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활용 한번 해볼게요. 하명을 내리면 받은 사람은 뭐가 발생한다고? 옳지. 의무가 발생해요. 자, 이런 것은 새롭게 또 정리해서 자꾸 연습해야 돼. 연습장인데 정리해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받으면은 의무가 발생해요. 그럼 의무가 발생해서 의무를 이행하면은 법이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법이 보호해 줘야 되죠. 그 의무를 뭐 해버린 사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자, 공공장소에서 학원 주위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럼 담배 안 피워야 되잖아. 의무잖아요. 담배 피웠어요. 피우면은 무슨 제재를 가하든가요? 과태료 10만 원 부과한다라고 딱지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봤죠? 그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단을 붙여놓은 거예요. 보셨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하기는 했는데 뭐해서 이행했지만은 이행이 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라 위반을 한 거야. 위반. 요럴 때 자, 의무를 줬는데 법치국가에서 의무를 줬는데 의무를 불이행하면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이행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겠죠. 에? 이때의 제재 수단이 바로 뭐냐? 바로 뭐에게?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 집행. 이때 쓰는 수단이 강제 집행. 아, 강제 집행은 뭐가 전제가 되나요? 그러면 하명이 전제가 되는 거지. 하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무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행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행을 했는데 이행이 위반을 했으니까 위반에 따른 책임만 물으면 되겠죠. 그 책임이 무슨 책임이냐면은 경찰벌이라는 책임이 있는데 이때 경찰벌은 경찰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고 여러분 보면은 형법 그 다음에 경찰 질서벌이 있어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는 것은 의무를 불이행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행하기는 했는데 위반을 한 거야. 위반한 만큼 형벌이나 질서벌. 질서벌은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과태료 형태로 책임을 묻겠죠. 과태료. 형벌은 뭐 사형, 징역, 금고, 자기상실, 자기정죄,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대개 경우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주겠죠. 대개 경우. 사형시킬 일은 거의 드물겠죠. 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 이 관계를.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강제가 있죠. 강제 형제간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강제 형제간. 즉시강제가 있어요. 즉시강제. 보세요 이제. 즉시강제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자 봐봐 이제. 그러면은 강제 집행하고 즉시강제는 뭔가 공통점과 뭔가 차이점이 있네. 그게 뭘까?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는 누구야 이게? 이 아버지는 누구세요 이게? 네 아버지는 누구냐 이게? 강제입니다. 네 아버지 누구냐? 예, 강제입니다. 예, 강제입니다. 강제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 강제입니다. 그래? 강제는 권력적 무슨 행위? 사실행위. 그래? 강제. 권력적 사실행위가 공통점이 돼버렸네. 과거에는 이거 별표 5개짜리였어요. 아주 시험이 잘 나왔거든요.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는 해야 됩니다. 시험에 간간히 나와요. 자, 그럼 봐보세요. 강제 집행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그렇지. 의무, 하명 또는 의무가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하명, 다시 말해서 의무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즉시강제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적용되는 법이 2개가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이런 건 외워야 돼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에요.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국세기본법이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제 이어서 배우겠는데 적시강제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는 개별법들이 있겠죠.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법들이 막 나오겠죠. 여기도 개별법이 있겠죠. 개별법이 그대로 정리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거 구별하는 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면은 보세요. 이제 강제 집행의 자식들이 4명이 있어요. 요거는 별표 5개. 요거는 개념이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시험에 나오는데 딱 핵심 단어만 찾으면 돼요. 거기 강제 집행 자식들이 뭐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거기. 자, 해봐 같이. 뭐가 있어요? 대집행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집행벌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강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젠가 뭐 뉴스에 나오던데 어디 그 강남에 무슨 사찰이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그 뭡니까 불상을 어마무시하게 세웠는데 자 어디까지만 하세요라고 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불상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역을 벗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절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상이 있잖아요. 그 불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까지만 불상을 만드세요. 그런데 불상을 만들다 보니까 크게 4m까지인가 만들었대요. 어제 저녁인가 뉴스에 나온 게 가장 최신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불상을 만들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만들어 버렸어. 뉴스까지 나온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정치인들이 다 가서 불상 만드는 데가 다가 인사말하고 다 했어. 근데 여기까지 만들지 마세요 그런 거야. 근데 법을 위반한 거야. 하지 마세요. 무슨 하명 내렸어? 예? 나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거 한국말이다. 부작위 하명을 내렸죠. 그런데 절을 만드는 그 사찰 업체에서 여기를 넘어가서 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의무가 발생했는데 해버렸어. 그럼 뭐가 된 거지? 불이행한 거지. 불이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하지 말라 여기까지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뉴스에도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이제 이게. 답은 못 분이 없어. 철거해라 그러면 끝이잖아. 철거해. 그게 바로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이잖아. 근데 철거를 안 해. 요거는 대신 이게 철거를 안 해.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뭐를 물어? 바로 이거예요. 이행금을. 이행할 때까지 물어. 그런데 이걸 뭐 1년에 1,000만 원씩 물은다네. 그러면 야 이거 속 보이지 않냐? 이게 지금 뭐 150억인가 120억이 들어갔대요. 그럼 1년에 강제 이행금이 1,000만 원 들어가면 이건 무슨 법이 그럼 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그 말 알아들었어요? 돈 있으면은 뭐 무죄 100 몇십억을 했는데 1년에 강제 이행금 1,000만 원씩 내버리면은 계속 1년에 1,000만 원 내면 돼. 1억만 내면은 10년.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리고 이게 힘없는 사람은 법 앞에서 이런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치국가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를 하면 요게 무슨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뜯어야지.
아니 저 일반인이 산속에다 집 짓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집 짓는데 요만큼만 짓고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고 대 그리고 집을 지어서 미친 척하고 막 삐져나왔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전망 좋은 곳에다 어느 일부분만 짓게끔 딱 만들어 놓고 지으세요 했는데 미친 척하고 막 넓게 지어버렸어. 이 새끼 봐 이거. 야, 그 사람은 뜯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막 뜯어 그러겠지. 근데 안 뜯고 내가 강제 이행금 낼게요. 그럼 이행금 계속 내. 그러면 아니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이행금 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집 갖고 살으라고 그럼 말이 되죠. 아휴 그럼 예? 이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예? 내로남불이야. 뭔 말인지 알지? 뭔 소리야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웃자 웃어 우리가 웃어. 바로 이런 거야 여기에. 쪼개지 말고. 참 나쁜 이게 국민을 바라볼 때 정치인들이 내로남불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지금 그치?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도 보니까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 얘기 하다. 97년도 IMF 올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알지? 모르구나. 심각해요 지금. 집행법.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직접 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강제 징수가 있어요. 요거 개념 파악하는 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잘 나와. 요거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지웁니다. 요건 지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용어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적인 게 있잖아. 어디에 써먹는지. 그럼 봐보세요. 대집행은 대체성이 있는 거예요. 대체성에다가 동글뱅이 있죠. 대체에다가 그 개념에 책에 보면 요거는 비대체성. 요거는 대체하든 비대체하든 요거에 방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요거는 뭐예요? 대집행을 해도 안 되고 아까 뭡니까 저 사찰의 불상 계속 강제 이행금을 무는데도 안 해 이행을. 그러니까 직접 가서 저 관할 예를 들면 구청이나 서울시청에 가서 직접 가서 저 불상을 뜯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직접 가서 강제해 버리는 거지. 이게 요거는 무슨 수단이야? 최후의 수단이란 뜻이야 이게. 최후의 수단. 자, 강제징수는 기본법이 뭐냐면은 국세 무슨 법이에요? 국세 기본법이 아니에요. 국세징수법이에요. 그 책에 있는 거 딱딱 형광펜으로든 딱딱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는 대표적인 게 세금. 자영업자나 회사 운영하는 사람에게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할 때 강제징수. 세금 내세요. 무슨 하며? 세금 내세요. 무슨 하며? 야 세금 돈! 머니! 세금 무슨 하며? 급하명이죠. 그런데 세금 안 내면 불이행이죠. 불이행하면 뭐를 하죠? 강제 집행을 하죠. 강제 집행 중에 구체적으로 무슨 집행을 해? 강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강제 징수. 그러니까 답이 여기까지 나오면 이게 가장 기본 구체적인 내용이고 안 나오면 강제 집행. 이거 안 나오면 강제 쓰면 돼. 강제. 요 강제는 즉시 강제와 강제 집행이 있으니까 답이 뭐 요것 나오면 요것 쓰고 요거보다 요것 나오면 요것 쓰고 요것 안 나오면 요것 쓰고 안 나오면은 모르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를 하면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외워가지고는 뭐 답이 없어요. 근데 이해를 하면 엄청 도움 많이 됩니다. 추리력이 엄청 생겨요. 이게 요건. 정리됐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제 강제 집행. 그 강제 집행 앞에 그 경찰 강제에서 표 봐봐. 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네. 의무를 부과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명. 의무를 부과하는 건 뭐라고? 하명이죠. 근데 하명을 내리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전통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은 어디서 많이 봤네. 강제, 경찰벌. 오, 지웠죠. 지웠어. 강제. 강제는 뭐와 뭐가 있어? 강제, 집행, 즉시, 강제가 있죠. 그 다음에 경찰벌은 뭐와 뭐가 있어요? 경찰 형벌과 경찰 질서벌이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 중에 거기 표 중에 오른쪽 표는 간간히 나왔어요. 직접적 의무 확보 수단과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그건 별표. 그건 별표. 그건 간간히 시험에 물어봐요. 이 중에 보세요. 이 중에 거기 보시면 즉시강제 들어가 있고 쫙쫙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 봐봐요. 요거 표현했죠. 요것만 밑으로 빠져나와.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읽어봐. 읽어보세요. 즉시강제,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요것만 직접적 의무이행. 거기 봐봐.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요거는 둘 다는 뭐고요? 요거는 전통적이에요. 현대적인 거예요. 그 좌측에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죠.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죠. 이 중에 경찰벌하고 집행벌을 빼고 나머지는 무슨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강제집행 오른쪽 봐보세요. 강제집행. 자, 강제집행의 수단은 대집행. 대집행은 무슨 단어만 찾으시라고? 대체적 자기 의무만 딱 형광펜을 칠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에서 요령만 알면은 뭐 2, 3초에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대체적 자기 의무. 다른 말들은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절차. 경감부에서 한번 나왔네요. 계고 알리는 거죠. 야, 대신 집행한다라고 통지했는데도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대신 집행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볼까? 전봇대에다가 이상한 포르노 사진 붙이지 마세요. 부작위 하명을 내렸죠. 그런데 나이트클럽이나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그 전봇대에다가 이상한 야한 포스터를 붙여버렸어. 붙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붙이지 마세요. 그런데 붙여버렸잖아. 의무를 불이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뜯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뜯어. 의무를 불이행했죠. 불이행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 계속 뜯으라고도 안 뜯어.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가 아이고 전부터 다니면서 좀 그 벽보 뜯어갖고 오세요. 뜯어오면 하나당 우리 구청에서 얼마씩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집 주위에 그 불법 주차하는 거고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대집행하는 것들이에요. 대신해서 집행하는 것들. 불법 주차하지 마세요. 부작위 한 명이죠. 그럼 불법 주차했어. 옮기세요. 안 옮겨.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 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 그러면 하나당 얼마씩 받고 그러겠죠.
이런 게 전형적인 무슨 집행? 대신해서 집행하는 것.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그래. 사례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벌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밑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강제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직접 강제는 뭐예요? 최후의 수단. 강제징수 봐보세요. 국세징수법이에요? 국세기본법이에요? 아이고, 거기 절차 봐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그런 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독촉을 해요, 독촉. 세금 빨리 내세요. 안 내니까 체납 처분하죠. 체납 처분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나죠. 체납 처분하죠. 체납 처분이 뭐예요? 앞니부 딱지 붙이죠. 이제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막 붙이죠. 그죠? 그래도 돈 안 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붙인 거 전부 다 경매 들어가 버리잖아요. 경매 매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청산 절차 들어갔죠. 근데 청산해봤더니 세금 받기로 한 것보다 돈이 덜 나왔어. 경매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하죠? 끝까지 받습니까? 받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손 처분해버리는 거.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시강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다시 배우니까 단지 다운 페이지 넘겨서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설명했잖아요. 강제집행은 선행 의무의 존재, 선행 의무의 존재인데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이게? 하명, 옳지, 하명. 이제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게 강제집행이에요. 그런데 즉시강제는 그걸 전제로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도 다 다르잖아요. 일반법, 개별법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 다 설명했잖아. 권력적 사실행위. 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공통점이 뭐야? 강제 집행의 강제, 즉시강제의 강제. 공통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강제라는 단어가. 명령은 권력적 법률행위,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절에 경찰벌에서도 형벌과 질서벌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형벌과 질서벌 형법 배우시니까 그 다음에 질서벌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별표. 요거는 출제 빈도 높습니다. 별표 5개 해도 될 거야. 작용법에서 의외로 제일 많이 나와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그리고 아마 경찰 작용법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연습장에다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문제 풀어 보시면은 뭐 약간 그 난이도 있는 거 외에는 다 풀릴 겁니다. 난이도 있는 것은 안 풀리면 풀지 마세요. 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요거는 자 체크할 것만 해봅시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묻는 책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돈이죠, 돈. 돈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과태료니까. 과태료. 알겠습니까?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입니까? 재판시입니까? 행위시, 재판시 X. 이것도 잘 물어보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세 번째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서 질서 위반 행위가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요거는 딱 한마디만 알고 있으면 돼. 모든 법리 적용은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돼. 불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돼.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그 말이에요.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유리한 쪽으로. 예를 들어 불리한 쪽으로 적용을 시킨다라면은 법을 막 불리한 쪽으로 계속 만들면 되지. 그럼 사람 죽이는 것은 뭐 한순간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예방하는 방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소적 뭐 범위 같은 경우는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질서 위반행위 그 6조 위반행위 법정주의 봐보세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밑줄.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보세요. 고유과실. 이게 이제 뭐와 헷갈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전에 뭘 배웠냐면은 경찰 책임의 원칙을 배웠어요. 경찰 책임의 원칙의 논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상반된 논리가 됩니다.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에서는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 책임의 원칙은 고의 과실 유무 따진다고 그랬어요?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에서는 그 사람이 고의로 질서 위반을 했거나 과실로 했거나 이럴 때만 책임을 묻지 고의 과실이 없으면은 질서 위반행위 부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책임도 형사 미성년자와 똑같아. 형법도 법률이죠.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도 법률이죠. 14세 미만자에게는 이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심신장애 봐보세요.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는 성년, 피성년 후견인? 그 정도 급이죠. 심신상실이니까 심신상실이니까 숨만 쉬고 있네. 숨만. 아무 논리적으로 이게 머리가 안 돌아. 심신, 마음심, 몸신, 마음과 몸이 상실. 심신상실.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는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면제해줘요. 근데 심신상실은 아니지만 심신을 미약한 경우 뭐 해준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감경할 수 있답니까? 한답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지금 이영학 질서 위반의 기재법이 아닌 저 어디야? 형법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잖아. 봐봐. 이영학은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는 구속요건, 살인의 구속요건 인정됐죠? 법을 위반한 거 맞죠? 위법성 조각될 일이 없죠? 맞아 아니요? 그럼 이영학은 구속요건이 인정되고 위법했죠? 근데 이영학은 지금 뭐라고 그래? 저 마시간 사람인데요. 근데 지금 희귀병에 걸리고 지금 전응한데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들어서 좀 무기징역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저 마시간 사람인데 좀 봐주면 안 돼요? 이게 감경이나 면제를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어? 어디에서 조각을 받으려고 그래? 책임에서 조각을 받으려고 그래. 책임에서. 조각 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와서 또 해. 그래 안 그래? 그건 심신미약이나 상실 아니야. 상실은 당연히 아니고 미약도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형법에서 이런 것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미친 척하고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면제나 감경받으려고 딱 계획 세워놓고 술을 쫙 뭐가지고 완전히 그냥 해또 간 상태에서 나 술이 취해가지고 뭐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좀 봐주. 요거는 미리 준비돼서 그렇게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면은 이게 형법에서는 뭐야 이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이건 정상 참작해 버려 이거. 그런 거를 딱 체크해 보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범죄 저질러고 하면 계속 술 둘러 마시고 아유 나 왜 제정신이 아닌데 그랬어요. 아이고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 다 하겠네. 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수인의 질서 위반이 각자 각각 책임 묻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수개의 질서 위반행위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게 이제 상상적 경합관계죠. 가장 중한 것은 경한 것을 흡수해 버리죠. 이해돼? 예.
미국은 안 그러지. 미국은 하나. 그래서 야, 너 징역 430년 막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와 안 나와. 제일 중요한 것은 경한 것을 싹 흡수해 버려. 이게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그래. 알겠죠? 자, 소멸시효도 봐봐. 몇 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5년간 사전 의견 이런 것은 남기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 자진 납부자에 대한 감경 몇 분의 몇?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어요. 자진 납부 의무를 그냥 자진해서 100분의 20. 제척기간 5년. 제척기간 5년. 나머지 부분들은 뭐 60일 이내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될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 경찰 작용에 대한 구제 제도는 간단히 하면서,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요걸 끝내버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 9절 봐보세요. 간단히만 설명해도 돼요. 경찰 작용에 대한 구제 수단입니다. 요걸 풀었으면은 경찰관의 행동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제가 사전 구제제도, 사전의 동글뱅이, 그 다음에 사후 구제, 사전 동글뱅이, 사전 동글뱅이, 사후 동글뱅이, 요걸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경찰관의 활동에 대해서 미리미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사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 사후 구제 방법은 전부 다 뭐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손해배상이나 요것뿐이 없잖아. 사후 구제제도 먼저 봐봐. 자, 여러분들 사후 구제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행위도 보상을 해주는 경직법 11조의 2 이제 바로 배울 거예요. 손실보상,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아까 우리 징계위원회 징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해보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런 배경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 행정소송. 그런 것들이 다 사후 구제 제도잖아요. 경찰 작용에 대한 사후 구제도. 그런데 사전 구제 제도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사전 구제 제도와 사후 구제 제도로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만 알면은 되게 쉽죠. 이미 일이 진행된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은 전부 다 사후 구제 제도잖아. 손실보상, 손해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뿐이 없죠. 근데 사전은 뭐예요? 사전.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상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암기.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것은 그러면 요거 위에 거를 찾으면 돼요.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지금 여기 나온 행정지도. 아까 행정지도는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비권력이라고 그랬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지도니까. 법적 근거 필요 있다 없다? 굳이 필요 없다. 그런데 국가배상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의견 청취, 처분 이유 제시 뭐 이런 것들, 옴부즈만 제도 나와 있고, 자, 청원은 모든 국민은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팁 봐봐요. 의견 청취 제도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의견 청취 제도. 다음 중 의견 청취 제도가 아닌 것.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제도가 아닌 것.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며칠 전에 통지해 공청회가 가능해요. 이거는 14일.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해서 올해 경찰 간부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그 1번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이때 행정청은 우리 경찰학개론으로 보면 우리 경찰청이나 지방청이나 경찰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행정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때 행정관청 그러면 경찰청 장이 들어가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하명을 내리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줘도 돼? 안 줘도 돼? 반드시 주어야 된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 그래, 의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를 해서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올해 경찰 간부 시험에서 출제됐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조문을 할 거니까 법령집까지 같이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